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오늘은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재고자산이라는 건 회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아니면 제조에 투입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고요. 이게 나중에 매출 원가라는 거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공부를 한번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하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이번 차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이라는 걸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 과정을 거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말하고요. 만약에 단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12월 31일 기말 요렇게 보셔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과정을 거쳐서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가 당좌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앞에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금화되는 자산인데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무슨 목적을 가진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제품이나 상품 이러한 것들 말하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자산에서 제공품, 반제품 및 판매할 자산의 생산에 투입될 자산을 모두 다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상품, 제품, 제공품 이러한 것들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계정값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고자산을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이제 그 회사를 구별할 때 상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제조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상기업은 회사가 직접 물건을 만들지는 않고요. 누군가가 만들어 온 물건을 구입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을 바로 판매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이마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이마트는 직접 뭐 선풍기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선풍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선풍기 아니면 냉장고 이런 거를 하이마트가 구입해 가지고요. 구입한 걸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하는 거죠. 뭐가 안 들어가냐면 제조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입해 가지고요. 바로 그 상태 그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재고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조기업은요. 말 그대로 제조에 투입되는 걸 일단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구입하는 원료 있죠. 요게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조기업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제조의 과정,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투입되는 게 뭐가 된다?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기업은 상품을 구입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뭘 구입한다? 원재료를 구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빵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빵집 이런 걸 생각하세요. 그럼 빵을 만들려고 하면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계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빵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건 뭐가 돼요?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때 빵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거, 직접적으로 빵이 되는 거 말고요. 만약에 뭐 오븐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제조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븐기기 자체가 빵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오븐기기가 빵을 만드는 데 도와주는
기계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재는 실제로 빵이 되는 재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싸그리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뭐가 된다? 제품이라고 되는데 여기 중간에 뭔가 좀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조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제조기업에서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하면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제조한 생산품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물건을 만들다 보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물건의 일부를 좀 만들면 오늘 하루만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한 일주일씩, 2주일씩 막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긴 거 있죠. 선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막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막 투입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막 만들고 있으면 자,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어.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 과정에 있는 미완성품, 그러니까 원재료를 투입해가지고 막 뚝딱뚝딱 따지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지만 판매가 가능한 미완성품이 있고요. 그거 자체로 판매가 불가능한 미완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 미완성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반제품이라고 얘기하고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 과정이 있는데 미완성품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판매가 안 돼.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제공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반제품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차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를 만들게 되면 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으면 그 재료들을 구입해 가지고 원재료로서 구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라 막 만들고 있는데 이게 판매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제공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 완성해서 판매하게 되면 제품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차의 일부분,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든지 하게 되면 이 자동차를 전부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 과정에 있는 미완성품인데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서는 이러한 것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 부속을 어디에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업체에다가 또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의 판매되는 단위는 자동차 한 대라고 친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 외에도 수리 부속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반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런 걸 회사는 개정 과목을 뭐 수리 부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생산 과정에 투입될 소모품, 수선용 부품 등으로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 자산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회사에서 계속 투입될 건데 안 쓰고 아직 남겨놓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장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장품 알아두시고요. 다음 구입한 상품이나 원재료 중 하자나 파손이 발견되어 해당 물품을 반품하거나 원래의 매입 가격에서 값을 깎는 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매입했는데 요게 지금 잘못됐어. 이거 하자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쓰겠어요? 아니겠죠. 그거를 돌려보내고 새로운 물건으로 바꿨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물건으로 바꿨다라는 거 그거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뭐 한 거예요. 아, 나 그냥 이거 안 쓸래. 너희 도로 가져가 하고 매입했던 물건을 돌려보낸다면 이게 반품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 사장님 이거 반품 안 하셔도 되니까 돈만 바로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통틀어서 매입했는데 반출, 돌려보냈다고 해서 매입, 반출 및 뭐라고 한다? 값을 깎는 거, 애놀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매입, 반출 및 애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상품 원재료의 구매자가 외상 매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약정에 따라 할인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7월 1일 날에 물건을 매입하고 이거를 외상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네, 외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10월 1일까지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약속을. 그랬더니만 거래처에서 사장님 외상 가져가시는 거 맞는데요. 만약에 사장님 이거 30일 안에 즉 뭐 8월 1일 안에만 갚으시면 저희 회사에서 1% 깎아드릴게요. 이런 식인 거라. 그래서 매입은 우리 회사가 했는데 거래처에서 어떻게 하겠다? 값을 좀 깎아드릴게요. 뭐를? 외상대금을 빨리 갚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깎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입 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매출한 쪽에서도 아예 거꾸로 되는 계정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리고 매출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매입하는 입장 쪽에서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오래오랫동안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거 그거를 저장품이라고 얘기하고 뭐 반품을 보냈다든지 값을 깎았다든지 하게 되면 매입 반출 및 애누리 그리고 외상대금을 조기에 상환해서 대금을 조금 깎는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더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LG전자 창원공장 보이시죠? 자 LG전자 창원공장에서는 뭘 만들어요? 선풍기를 직접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LG전자 창원공장에서는 이거를 지칭할 때 제품이라고 지칭하고 하고요. 얘네들은 뭘 구입해요?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 다음 판매하게 되면 누구한테? 하이마트 부산점에 판매하게 되면요. 이걸 뭐가 된다? 제품 매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이마트 부산점에서는 이거 선풍기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을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매입할 때 상품으로 기록을 하고요. 상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저희 학원에서 성원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이 상품을 무슨 용도로? 업무 용도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가 돼요? 성원회계 컴퓨터 학원에서는 기품을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마트 부산점에서는 무슨 매출이 발생한다? 상품 매출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지칭할 때는 직접 만들면 제품,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걸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면 상품, 이거를 업무 용도로 구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용도로 구입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 회계 처리할 때 무슨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싶을 때는요. 항상 거꾸로 얘 용도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절차가 있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 건데요. 자, 매입 시 부대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 시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합산하여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11번가에서 뭘 구입해요? 청바지 하나를 구입해요. 얼마짜리? 5만원짜리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 11번가에서 청바지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거 찾았어. 찾았는데 이 금액이 5만원이야. 그 다음 뭐합니까? 배송료가 공짜인 것 막 찾잖아. 여기는 배송료가 3,000원이 붙어. 여기는 배송료가 10,000원이 붙어. 그런데 배송료가 안 붙는데 51,000원이야. 그럼 당연히 51,000원짜리 배송료 안 붙는 거 딱 차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상품이나 원재료 이것뿐만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들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자산에 합산해서 기록하는데 상품이나 원재료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딱 한 놈만 제외하는 게 있었죠? 뭡니까? 유가증권 취득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를 뭘로 분기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분기하고요.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거는 다 합산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예, 나머지 자산. 그래서 오늘은 지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에 합산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 시에 비용을 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가장 정확한 이유예요. 이게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청바지를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배송료가 얼마다? 5,000원이 들었다. 그러면 청바지는 자산으로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배송료 5,000원은 비용으로 기록해 놨다. 그러면 나는 이거 지금 아직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아직 판매는 아직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판매했을 때 뭐가 발생했을 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운반비, 배송료 이러한 것들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인식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얘를 팔았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잠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매 전까지 해당 자산에 합산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매입할 때 발생한 비용을 포함시켜 놔야만 나중에 이 비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뭐한다? 고려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한꺼번에 뭐한다? 인식할 때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하는 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나오죠? 뭐일 때? 매입할 때 운반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 운반비, 설치비, 하용료 등은 해당 자산에 합산하는데 매출 시의 운반비는 뭘로? 즉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매출 시 운반비는 뭘로 분류한다고요?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감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요? 요때는 수익이 바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도 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 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안주가 나와야만 술이 따라가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술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술을 안주 옆에 다 같이 넣어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주 먹으면서 술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술 먹으면서 안주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분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매입 시 운반비, 그 다음 매출 시 운반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5월 8일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입 시 발생한 운반비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회사가 상품 얼마를 2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이 뭐 하는 거래? 증가하는 거래로 사변에 상품 20만 원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있죠. 운임. 이거는 운반비라는 계정이 맞아요. 우리 운반비로 기록하는 게 맞거든요. 맞으니까 제가 운반비 3만 원을 기록했다고 쳐요. 치는데 뭐라고요? 매입 시 발생한 비용은 아직 너 운반비 인식하지 마. 운반비라는 계정 아직 쓰면 안 돼. 그래서 해당 자산에 이렇게 합산을 해요. 물론 운반비라고 나중에 기록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래 운임은 운반비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 비용 있잖아요. 그죠? 이 비용들이 되게 불쌍한 게 뭐냐면 이 비용들은 그 용도나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뭐 한다? 예, 아직까지 회계 처리하지 않고 좀 놔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막 여기저기 막 합산됐다가 빠졌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매입할 때 발생한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이 맞는데 야, 너 비용 아직 인식 안 할 거야? 인식 안 할 거니까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라? 너 상품한테 들어가 있어? 라고 해서 상품 얼마 23만 원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안 줬죠? 그러면 상품 구입한 20만 원에 대한 건 차후에 지급해야 되니까 대변에 뭘로? 외상 매입금, 뭐가 증가하는 거? 부채가 증가한 걸로 기록해 주시고요. 운임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얼마 3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반비 따로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뭐요? 상품 23만원 합산해서 기록해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시 운반비입니다. 5월 9일 상품 20만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하다 매출 시 운임 3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이거 판매했으니까 매입이다, 매출이다. 당연히 판매하게 되면 매출이 되고요. 매출 시에 발생한 운반비는 따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20만원 기록해 주시고요. 운임은 뭘로? 비용의 발생으로 해서 차변이 얼마요? 3만원 기록해 주시고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얼마? 3만원. 이건 뭐가 되겠어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례 연구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나중에 많이들 잊어버리시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매입 시 합산하는 부대 비용은요. 매입 시 운반비, 매입 시 가용료, 매입 시 보험료, 시운전 나와 있죠. 시운전은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시운전이라고 보시고요. 그때 발생하는 비용.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 자, 원래 취득세나 등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뭐 할 때만 매입 시에만 내는 세금 등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은 합쳐져서 취득록세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라는 얘기가 나와도 원래 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야 돼가 맞지만 매입할 때 발생한 세금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에 합산하고요. 그 다음 수수료 등 직접 원가를 다 합산해준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단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 1번.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매입 시 운반비 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그래. 나 지금 상품 얼마? 50만원을 매입했구나. 그러면 차변에 상품 50만원. 아, 그리고 운반비 만원 나갔네. 그러면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만원. 그러니까 현금 만원이 나갔는데 왜 나갔냐? 운반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야. 라고 기록할 건데, 자, 여기에 매출이 지금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매출이 발생 안 했죠?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 나머지 자산들,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발생을 안 한 상태에서 운반비가 발생했다면 이 운반비는 따로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누구한테? 상품한테 합산해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뭘로 기록한다고요? 상품으로 금액 얼마요? 51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상품을 구입한 건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안 줬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외입금이라는 계정으로 얼마요? 50만원 기록해 주시고 이건 부채가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운반비 만원은 현금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뭘로? 현금으로 만원. 이건 뭐가 돼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고 이제 줄이 좀 많이 넘어가죠. 많이 넘어가면 이제 차변하고 대변에 합계도 봐야 돼요. 이거 얼마? 51만원 합치면 51만원 이상 없겠죠. 사례 몇 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1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는 동사 발행 약속금으로 수취하고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했다. 매출 시 발생한 운반비 3만원은 당사가 부담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매입의 매출이에요. 이거 매출이죠. 매출이라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뭐를? 운반비를 말 그대로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비용이 발생한 걸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 수익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요? 1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자 50%는 동사 발행 약속금으로 수치. 자 약속금으로 받았을 때는 자 약속금으로 수치하면 혹시 잊어버렸을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대변에 우리 뭐 했으면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자,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에서 약속금을 수취했다 그러면 이때는 뭘로 회계 처리한다?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라면 뭘로 처리한다고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근데 얘는 상품 매출이니까 뭘로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자, 대금은 얼마요? 50%만 약속금 수취했으니까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50만 원 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 나중에 받을 돈 있어 라고 기록한 거니까 이거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외상이죠.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에서 외상을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뭐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 이렇게 될 거고요. 매출 시 발생한 운반비 3만 원은 당사가 부담하였으며 현금 지급했죠. 자, 매출 시 운반비는 비용이 발생한 걸 내주시고 뭘로 기록한다?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금액 얼마? 3만 원. 그렇게 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금액 얼마 한다고요? 3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기본 틀을 오늘 이해를 하고 가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